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방송 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책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답 함께 모색하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안부 인사와 함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3% 이상 강세를 보이는데 지수단에서 하락을 한다는 건 다른 종목들 정말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걸 또 뜻할 텐데요.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권에 따른 어떤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산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조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 특히 이제 코스피를 이제 이끌고 있는 것은 반도체고 또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였는데 이쪽 업종이 다소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주가가 좀 약세를 타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미국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전부 다 차지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제 지원법을 이제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장의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이제 2기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 1월 20날까지는 가봐야 그때부터 다시 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 우려스러움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지지부진한 장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지금과 같이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급등락 장세만 조금 더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걸로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권 이제 2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또 관련된 타겟책 모색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슈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개장 직후에 가장 주목을 크게 받았던 건 히토류 관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각 구성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국에게 강경한 인물들로 좀 포진을 시키고 있으면서 이제 히토류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슈 좀 정리해 주시고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에 레드스톰이 발생이 됐죠. 상원, 하원 다 차지하는 공화당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조금 여러 가지 패권 전쟁 또는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스러움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세했던 그 시기에 이제 언급을 보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하겠다. 또 멕시코를 통해 수입된 중국산 자동차에는 100에서 200% 관세를 하겠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도 철폐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보복으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증시에도 좀 일정 부분 또 경제 상황에도 좀 악조건이 좀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가장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복하는 히든 카드가 히토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이런 이제 공화당의 이제 상원 하원 다 차지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시간 외에서부터 지금 히토류 관련 종목이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시초부터 강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왜? 앞으로 이제 아직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그 무역 전쟁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패권 전쟁이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이러한 우려스러움만으로 현재는 첫 번째로 부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향후 뭐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혹여라도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수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 관련 섹터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유니온 그룹이죠. 유니온하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히토류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이제 시초에 좀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일정 부분 좀 유니온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잡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아까 이제 조금 더 좀 하락이 조금 강해졌을 때 이전 고점 부근인 한 5,1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했다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단기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5,100원대 이하로 만약에 또 시세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이슈는 단발성이 아니라 또 한 번 불거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제 유니온하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이런 종목도 있지만 이 동국 RN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뭐 호주에서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 이슈를 이제 충분히 이제 계약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국 RNS도 이제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요 관련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재무구조도 조금 안 좋고 그나마 조금 양호한 것들이 동국 RNS, 티플렉스, 이제 유니온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재무 구조가 흑자 기준으로 조금 유지하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77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502억 원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비철금속 업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이슈로 지속적인 부각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적정 수준의 재무 구조와 주가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을 보실 때는 이 동국 RNS도 꼭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희귀금속을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도 1,573억 원의 자본 총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74억 원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뭐 전년도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는 올해 흑자 전환은 다시 또 진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테마를 좀 접근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흑자를 내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기업들 조정 시의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그 일론 머스크와 관련돼서 우주항공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자율주행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트너님께서 오늘 다룰 이슈는 그 셋 중에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네.
로봇입니다. 네, 로봇입니까? 네. 일단은 로봇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이제 안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로봇 관련주는 이미 지금 며칠 전부터 좀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우주 탐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인 게 슈림 로봇인데요. 이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반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형 핸들링 로봇을 국내 1위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적자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업체인 거죠. 그래서 성장성 측면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업체이고요. 현재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업체들이 솔직히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업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슈림 로봇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배 이상. 그래서 일단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이틀 전에 강력하게 양봉을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1,400원 정도 부분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잘만 나오게 된다면 한 2,100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로보입니다. 자, 로보도 특히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양봉에 거래량이 조금 강력하게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청소용 로봇, 보안용 로봇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 2005년도부터 교육용 로봇으로 이제 업종을 바뀌면서 이제 교육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 사업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정도의 이제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시초가 뜨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따라잡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170원 이하로 조금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한 5,400원 정도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중에 새롭게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원익 홀딩스입니다. 원익 홀딩스.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로봇 탑픽으로 꼽고 싶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자회사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이 알레그로 핸드라는 이제 로봇 핸드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손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겨갖고 요 손끝에 이제 촉각 센서를 달아가서 이 손가락을 잡을 때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이제 미세한 로봇 손을 현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도 가능할 것 같고, 가장 좀 휴머노이드 로봇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20% 넘게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초장이 한 6% 정도 나왔을 때 제가 잡으려고 이렇게 앞에서 막 대본 쓰다가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이 시세가 빠르게 나와갖고 저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눌렸을 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특히 이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 장대 양봉 시가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패턴 공부도 계속적으로 시켜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어제가 보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초에 접근을 하면 상당히 단기적인 수익을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은 지금 살짝 놓친 케이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620원 정도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그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1차적으로 3,000원, 2차적으로는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좀 눈여겨볼 이슈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슈를 찾으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네. 이제 히토류하고 로봇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오늘 진에어가 올라가더라고요. 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머지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 항공주들의 실적,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부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 쪽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훈풍이 서서히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번 달 안에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조건으로 내건 이 유럽 4개 주요 노선을 일단 저비용 항공사 TA항공에 넘긴 상황이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도 에어인천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유럽 집행위원회만 승인을 한다면 미국은 자동으로 승인이 되면서 이제 합병 절차를 밟게 되고 합병을 밟게 된다면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여객기를 총 합쳐서 이제 228대를 보유한 거대 항공사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10위권까지 지금 올라간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3분기 매출이 4조 2,408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6,186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6%에서 18.89%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게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조금 더 지속되면서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인 진에어까지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3분기 매출, 진에어 매출도 3,646억 원, 영업이익도 40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영업이익이 한 23% 늘어났고 매출은 1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서 이제 국내 대형 항공사가 될 진에어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고 상향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장중 6% 넘게 상승력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진에어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전 주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세가 1,3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 추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양봉 흐름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을 해서 현재의 이 시세 상승력을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병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진에어다. 항공 관련 기업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좋은 정보 잘 엄선해서 공략주를 찾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우선 지난주 8일날 말씀드렸던 공략주 솔리드 중간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솔리드 네. 일단은 통신 장비 섹터에서 일단 가장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드론 테마랑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언급을 드린 이후에 한 5,1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지금 내려와서 한 4,800원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통신 장비, 통신 쪽도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솔리드 지금 시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시세가 죽는 포지션은 4,600원이 이탈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4,600원이 이탈하면 빠르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시세가 죽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4,6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팍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중간 점검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략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미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좀 로- 자세히 말씀하신 그 종목이요? 예, 로봇 네. 중에 원익홀딩스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로봇 관련 테마로 이제 네. 원익홀딩스가 지금 간만에 처음으로 지금 부각을 받은 너무 많이 오르지 첫 않았어요? 첫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20% 올라간 거예요. 바닥권에서. 어. 그래서 이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2,6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게 새롭게 부각받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항공우주 섹터에 엮이면서 첫 상승력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도 지금 로봇 테마에 처음으로 엮여서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크게 누르지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2,800원 지금 구간부터 소액으로 조금씩 한 2,62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3,000원, 2차적으로 3,500원인데 차트를 조금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권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시세가 만약에 이제 로봇 테마에 제대로 엮여서 움직이게 된다면 뭐 4,200원짜리라든지 5,3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시면서 잘만 접근하신다면 고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익홀딩스 언급해 주셨고요. 앞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잡아주셨으니까요. 공략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0.19%가량 빠진 채 좀 출발한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0.2%가량 상승하면서 좀 견조한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시금 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에서 좀 눈치를 보는 양상인데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 6%에 가까운 상승력 보이며 상승폭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정식 패트너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